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닝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VFC의 전동건입니다. VFC의 전동건? 자, VFC의 전동건하고 기존의 마루이 그 차세대 전동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걸 동일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우선 차세대 전동건 같은 경우는 반동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EBB라 그러죠. 일렉트릭 블로우백을 갖고 있는 그런 전동건이죠. 그러니까 반동도 있고 차세대 같은 경우는 쏘고 나면 이제 탄이 다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도 있죠.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VFC의 AEG 그냥 일반 전동건, 얘 같은 경우는 반동은 없고요. 가끔 처음 쓰시는 분들이 쏘면서 이거 반동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좀 느낌이 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반동을 만든 건 아닙니다. 반동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당기면 쭉쭉쭉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볼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VFC 일반 전동건이고, 이 일반 전동건인데 왜 이걸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리뷰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미 제품이 저번에 저희 입고가 돼서, 수입돼서 입고돼서 판매가 됐고, 다시 이제 또 재입고를 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중이고요. 리뷰가 한참 늦긴 늦었죠. 제가 시험 보느냐고, 시험 공부한다고 시간 보내느냐고 리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기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 제품의 리뷰를 찾아보시면 묘하게 제품의 리뷰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동건인데 요 모델의 GBB의 그러니까 가스블로백 소총에 대한 리뷰는 있지만 이 전동건에 대한 리뷰가 없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리뷰를 찍는 이유가, 단순하게 일반적인 전동건인데 그 중에 어떤 종류다 그러면 사실 리뷰할 게 없습니다. 전동건인데 모양만 좀 다르고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끝.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전동건을 사용해야 될 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끔 보시면 게이머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에는 게이머 분들이 아니라 유료 게임장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유료 게임장에서 게임을 뛰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사격장을 가서, 사격 연습장이라든가 어떤 트레이닝장 같은, 실내 트레이닝장 같은 데 가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냥 단발 사격을 한다든가, 이런 연습을 하시는 분들 또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는데, 특히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필드를 제가 계속 주말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제가 주말에 일요일날 하고 빨간날 쉰다 그러니까 그날 노는 줄 아시는데, 대부분 그 시간에 대부분 출장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필드하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요즘 팀들이 대부분 유료 필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자체 필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체 필드를 쓰면 사실 산악전이 좀 많기 때문에 산악전에서는 사실 단발 사격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연발로 두룩두룩 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물론 이제 산악전도 요즘엔 단발을 많이 이제 지향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패널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판넬 게임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판넬을 두고 게임을 해야 되는 경우, 지금 아마 참조 영상이 나갈 텐데, 지금 정읍의 라텔님 필드 영상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바닥바닥바닥 붙어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쏠 때 연발을 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발을 지향하게 되고, 단발은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 규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차세대 전동건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반적인 전동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전동건 말하는 거하고 블로우백이 되는 차세대 전동건, 이 두 가지도 동일한데, 다 뭐냐면 스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이 스위치 부분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즉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요.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접점이 닿는 순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모터가 회전하고 기아 3개가 회전하면서 스포기아부터 시작해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면서 탄이 발사되는 이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스위치가 들어가는 순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파크가 한번 튀기게 되고요.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빠질 때 한번 파자작 하고 한번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이 수컷이랑 암컷, 이 둘 다 결정적으로 녹아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모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10발을 쐈을 때는, 10발을 연사로 쏜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 10발을 때 들어갈 때 한번 파자작, 뺄 때 한번 파자작, 그래서 2번 튀기는데 스파크가, 이걸 단발로 10발을 쏘게 되면 파작, 작, 파자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20번의 스파크가 튀게 되니까
연발로 10발 쏘면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단발로 10발을 쏘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수명 자체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부분의 말썽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일반적인 게이머보다는 사격장 아시죠? 비비탄 사격장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총 매달아 놓고 전기 연결한 상태에서 툭툭툭 당기면 찍찍찍찍 나가면서 이제 타겟 쓰러지면 뭐 고민형 뻑 주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런데 저희가 수리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접점입니다. 이 접점이 다 녹아버려서 이 접점을 주기적으로 계속 갈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총을 자꾸 뜯었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총 자체가 나사가 전부 다 헐거워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있어요. 예, 그 부분 때문에 또 수리를 할 때도 또 예를 들면 스위치 부분이 그냥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뜯어가지고 그대로 뭐 바깥에서 쿡 밀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총을 전체를 다 뜯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 스위치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선. 또한 또 배선도 또 드러냈다, 띄어뒀다 붙여뒀다 해줘야 되는 그런 납땜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단발을 쐈을 때 전동건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또 있는데 그 약점 중에 또 하나가 실린더 헤드 앞쪽에 보면 노즐이 있는데 그 노즐이 호법 챔버 쪽에 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탄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밑에서 탄이 올라오면 걔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밀어주는 걸 당겨줘야 되는데 그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3번 기어고요. 마지막에 있는 3번 기어고 그 3번 기어하고 연결된 게 이런 터펫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터펫이라는 장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장치의 끝부분에 노즐이 매달리고요.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3번 기어가 당겼다가 놓고 당겼다가 놓고 물론 스프링에 힘에서 다시 되돌아가겠죠. 당겼다가 3번 기어 위치 부분에 이렇게 요 끝부분을 노즐을 잡아주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이 탁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당겼다 떨어지는 순간 얘가 앞으로 툭 가는 거죠. 그러면서 탄을 툭 밀어주는데 이 터펫의 이 마지막 부분, 3번 기어하고 맞닿는 부분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터펫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 터펫이 망가지면 급탄에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말의 차세대 전동건 같은 경우에 단발을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발을 많이 쏘다 보면 처음에는 단발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연발도 안 나갑니다. 특히 단발이 안 나갈 때, 단발이 잘 안 나갈 때, 쏘면 그냥 공탄만 나가고 안 나갈 때, 이럴 때 탄창을 밑에서 살짝 받쳐줘 보면, 차세대 전동건 같은 경우에 받쳐줘 보면 잘 나갑니다. 또 공급이 됩니다. 근데 손을 놓으면, 탄창 밑에 받치고 있던 손을 놓으면 갑자기 또 탄이 안 나가고, 처음엔 단발만 안 나가다가 시간 지나면 연발은 더 안 나가고요. 급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 터펫의 뒷부분은 조금만 마모된다 하더라도 금방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요만큼만 짧아져도 급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세대 전동건 같은 경우에 또 일반 전동건에 비해서 이 분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대적으로 뒷배선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뒷배선에 이런 슬라이드 방식의 접촉 방식도 택하고 있고 이래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뜯어내면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한 가지가 모터 그립 같은 경우도 별도의 뭐 대만산 것처럼 어떤 모터 그립 밑판을 고정하는 그 나사 쪽에 인서트 되는 부분, 안전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에 그대로 박히기 때문에 몇 번만 풀었다 조였다 하면 사실은 얘가 힘을 못 받습니다. 제 총도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그립 부분이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안 그립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M4 같으면은 대만산 것 중에 그립의 각도가 맞는 걸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HK416 시리즈다 이러면 이건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맞는 게 없습니다. 제 것도 지금 416인데 모터 그립을 찾고 있는데 지금 그립이 맞는 게 없어요. 억지로 돌아가긴 하지만 소리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 모터의 삽입 각도가 맞지 않으면 마르기 순정은 구할 수가 없고요, 사실상. 그래서 총을 분해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게 그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마르기 차세대 전동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리뷰할 URG 같은 이런 VFC 일반적인 전동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단발을 많이 쐈을 때, 물론 반대로 연발을 쏘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같이 10발하고 한 발을 단발로 쐈을 때, 그러니까 10발을 단발로 쐈을 때와 10발을 한 번에 쐈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터펫도 마찬가지로 수명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동건에서는 이 단발이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CQB 게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대부분 전동건을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동건의 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동건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단발로 쏘게 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GBB 계열을 주로 씁니다. GBB 계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제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보통들 생각하시는 게 그럼 전자 트리거 쓰면 되겠다. 아싸, 아싸. 모스페트로 쓰거나 전자 트리거 쓰면 되겠지. 네, 맞습니다. 쓰시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스페트로를 얘기해 봅시다. 전자 트리거는 빼고요. 모스페트로 같은 경우는 접점에서의 이 스파크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스페트로를 집어넣으면 네, 접점 부분에서 마모되는 걸 확실히 확연하게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터펫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터펫 플레이트가 여전히 마모돼서 3번기하고 마찰에 의해서 마모돼서 급탄의 문제가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 트리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타이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 트리거들이 있는데 전자 트리거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장착하시기 전에 잘 모르시는데 이 전자 트리거의 센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비아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스위치죠, 대부분. 그래서 이 트리거를 당겼을 때 스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감지하는 센서들이 전부 물리적인 그 센서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물리적인 센서다 보니까 걔네들도 수명이 있고요. 걔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레비아탄을 하나 차세대에다 장착을 해봤었는데 시험 삼아서 걔 같은 경우도 이 물리적인 스위치, 즉 트리거의 마이크로 스위치가 계속 눌려 있다는 시그널이 자꾸 들어오고 그 메시지가 계속 뜨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이크로 스위치를 그럼 갈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이크로 스위치의 형태가 어떤 건지 아시면 절대 안 갈 겁니다. 굉장히 조그만 스위치고요. 그 스위치 자체의 물리적인 스위치를 떼어내려면 결국 뒤에 납땜을 제거하고 그 똑같은 동일한 스위치를 갖고 와서 장착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전자 트리거 가격이 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타이탄 같은 경우도 광학 센서를 이용하죠. 물리적인 센서뿐만이 아니라 광학적인 센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센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트리거 쪽이나 이런 쪽의 물리적 센서는 아무래도 횟수의 한계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따까따까따까 돌리다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게 역으로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광학 센서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쓰다 보면 아무래도 기아가 회전할 때 오일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오일이 튄다든가 그래서 광학 센서를 빛을 차단한다든가 이러면 이 트리거가 먹통이 되는 현상도 또 있습니다. 이래저래 진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자 트리거에서 전자 트리거 자체가 에러가 나는 경우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자 트리거가 거의 20만 원 선 정도에 육박하는데 대부분 그 전자 트리거 자체가 고장이 나서 그걸 다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열었다 붙였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터 그립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CQB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읍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그런 패널 게임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게임장 렌트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뛸 때나 이럴 때는 자기 필드일 때 그럴 때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뛸 수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유료 필드인 경우엔 시간당 비용이 보통 있죠. 5,000원에서 10,000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간당 비용이 있다 보니까 보통 9시부터 뭐 12시 또는 뭐 1시부터 3, 4시 이렇게 보통 3, 4시간 정도의 텀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만 게임을 뛰다 보니까 좀 빨리 회전해야 좀 더 많은 게임을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혼자서 GBB를 쓰고 나머지가 일반적인 그냥 에이지를 쓴다고 합시다. 일반 전동으로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자자자자자자 빨리 나가시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게임 막 끝나고 전사하고 이제 게임 다 끝나고 자 게임 끝 그러면 자 위치 바꿔서 바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GBB잖아요. 그럼 탄창에 가스도 채워야 되고 비비탄도 넣어야 돼요. 장탄수도 35발 MWS 저는 쓰니까. 그러면 이거 채우러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또 게임 전체가 진행이 늦어집니다. 아니 뭐 사람들 많으면 뭐 그 사람 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적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남들이 전동을 쓰면 나도 전동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문제, 스위치 문제, 터펫 문제, 이 두 가지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보통 제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게이머 분들이라든가 게임을 염두에 두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차세대 전동건 뭐 산악전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팀이 산악전이고 연발을 주로 쓴다 그러면 차세대 전동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전동건 중에서는 뭐 저만한 총이 없죠. 반동도 좋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판넬 게임을 많이 하더라. 유럽 게임장 같은 데서. 그리고 단발전이 위주라고 합니다. 이러면 사실상 저는 뭐 차세대 전동건을 권장하기는 힘들죠. 현실적으로. 부속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여러 가지 그 분해 과정도 쉽지 않고요. 저거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예를 들면 게이머들 분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차세대 전동건 잘 쓰고 있는데 필드가 유로 필드로 바뀌면서 유로 필드에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거긴 단발전을 위주로 한답니다. 근데 해보니까 단발이 때 뭐 예를 들면 8.4를 쓰면 저거 100% 차세대는 먹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날씨가 추우면. 그게 아니어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반 전동건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VFC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유리한 게 뭐냐면 모스페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접점에서의 그 스파크 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그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압박스 안쪽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너덜너덜 대다가 부딪혀 가지고 뭐 회로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회로를 자꾸 신경 쓰면서 배선을 연결해야 된다든가 이런 필요가 없는 상태로 아예 내장되어 있습니다. 트리거의 마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터펫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터펫은 그냥 갈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는데 터펫이 싸요. VFC께 굉장히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리비는 이제 수리 공인비는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본인이 하신다면 그것마저도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 터펫 같은 경우에 워낙 강화형으로 나왔고요. VFC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모가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앞쪽에서 전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짧은 모델이 필요한데 마침 요 URG I CQB 모델이 나왔고 이게 9.3인치 바렐인가? 정확하게 길이를 기억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저도 이제 제품을 개봉해서 게임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상태라 게임을 지금 진행할 수는 없지만, 네, 유로필드 같은 경우에 일부 게임이 진행이 가능한 곳이 있어서 가서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 특징이 우선 가이슬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척하면 착으로 알아듣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참 다양해서. 그래서 가이즐리 레일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장착되어 있고요. 가이즐리 레일이 장착되어 있으면 이게 총열이 까딱까딱 노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너바리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원래 이게 실총에서는 지탄성을 높이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광학 장비라든가 수직 손잡이 이건 원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따로 게임에 쓰기 위해서 장착한 거고요. M락 레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M락 레일을 제가 지금 장착했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밑에 수직 손잡이 있는 부분까지 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별도로 되어 있고요. 장착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 이 M락 레일을 어떻게 장착하는지 몰라서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끼워는 넣는데 잠기지도 않고 야 이씨 미치겠다 그러는데 요거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육각 렌치를 가지고요, 요 육각 나사가 있는데 육각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3번을 돌리시고요, 먼저 이렇게 레일을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조여주시면 정확하게 딱 고정이 됩니다. 3번 놓으면 안쪽에 네모난 플레이트, 길쭉하고 네모난 플레이트가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뭐 회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풀려서 건덩건덩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조이면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M락 레일 지금 가이즐리 레일에다가 장착을 했는데 단점이 사실 저 같은 경우의 단점인데요. 일반인들은 단점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게 총의 무게중심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탄창 앞쪽 부분이 가장 사실은 무게 부담이 적습니다. 근데 가이즐리 레일을 쓰게 되면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레일을 장착할 수가 없어요. M락 레일을. 그래서 여기가 최대로 뒤로 밀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직 손잡이를 잡았을 때, 수직 그립을 잡았을 때 좀 위치가 좀 불편합니다. 저는 앞으로 당겨지는 부분이 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탄창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급탄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불편한 그런 수직 손잡이의 위치가 불편한 그런 특징은 있고요. 플립업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장착되어 있어서 플립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트 사이트 같은 이런 광학 장비를 사용한다면 바로 내려서 그냥
시야에서 가리지 않은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차징 핸들도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차징 핸들은 쓸 일은 없습니다. 호법 조절할 때만 쓰게 되는데요. 차징 핸들은 그 ACH 스타일 앰비덱스트러스 차징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죠. 일단 MB라는 건 과거에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MB라는 건 양쪽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차징 핸들을 당길 때 보면 왼쪽에 있는 레바를 누르고 당기는 방식이거든요, 이 장전 손잡이를. 근데 보시면 왼쪽 오른쪽 양쪽 것이 전부 다 작동이 됩니다. 어느 쪽 걸 눌러도 작동이 돼요. 그래서 양손잡이용, 이런 뜻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H 스타일이고요. 얘를 당기면 장전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탄표 배추가 턱 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보면 호법 조절기가 여기 호법 다이얼이 보이게 되고요. 호법 다이얼이 열린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호법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로 올리면 뜨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호법 조절은. 그리고 이거 어떻게 닫지? 지금 안 닫혀. 그건 옆에 볼트 캐치를 누르면 탁 하고 닫힙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볼트 캐치 옆에 거 누르면, 자, 누를게요. 네, 턱 하고 앞으로 가죠. 이게 닫힌 겁니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 문을 열릴 일이 없기 때문에 탄피 배출구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버트 스톡 같은 경우에 크레인 스톡 타입의 버트 스톡입니다. 그러니까 개머리판, 크레인 스톡 타입의 버트 스톡 개머리판이고요. 이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VFC에서는 B5 스타일 버트 스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이렇게 뒤로 여기 눌러서 빼고 얘를 빼주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배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여기 타미야 잭이고요. 저는 지금 딘스 잭을 중간에 따로 따서 연결한 겁니다. 원래는 딘스 잭은 아니고 그냥 타미야 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넣어주시고 정리해 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어박스는 ECS 기어박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VFC에서는 버전 2.1 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식의 첫 번째 버전, 이런 얘기인데, ECS라는 건 뭐 독특한 거, 뭐 특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옆에 셀렉트 플레이트가 메탈로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대만 거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이 형식 기어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틸 소재 스프링 가이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가이드를 기어박스까지 열지 않아도 뒷부분에 스톡까지만 분해했을 때 스프링 가이드가 돌려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탄속 조절을 위해서 스프링을 교체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탄속을 견딜 수 있는 탄속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 교체는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국내 규정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국내 게이머들이 쓰기에 딱 맞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가능한 한 7.4V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11.1V 쓰시면 너무 빠릅니다. 얘 같은 경우는 8mm 베어링 부싱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싱 축 자체가 회전율이 빠릅니다. 그래서 11.1을 쓰게 되면 지금 90 정도의 스프링이 세팅되어 있을 텐데, 국내 규정에 맞게, 그러니까 국내 게이머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 빠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스프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11.1V 써도 회전율이 그렇게 빠르지 않겠지만 여기다가 11.1을 쓰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7.4V 보통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죠. 얘 같은 경우는 니켈 수소가 아니라, 니켈 수소는 7.4V가 없어요. 피스톤 같은 경우에 강화 피스톤이고요. 7개의 그 티스를 갖고 있습니다. 7개 이빨을 가진, 그러니까 스틸 이빨을 가진, 강철 이빨을 가진 그런 그 피스톤을 사용하고 있어서 내구성은 뭐 지금 이 형식 기어박스 요즘 나오는 것들이 뭐 사실 마리 거의 카피본이긴 한데, 마리 거보다 훨씬 더 강화돼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리 거보다 더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각각의 부속에 대해서는 뭐 작동성도 이제는 뭐 그걸 못 따라갈 정도의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대만산도. 터펫도 아까 말씀드린 강화 터펫이 들어 있고요. 다만 그래도 소모품입니다. 터펫은 아까 급탄 문제가 걸려 있다 그랬죠. 그 다음 경량 실린더, 뭐 이건 뭐 크게 뭐 고객님들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저항 스위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스파크 팍팍팍 튀긴다는 거, 그런 얘기. 그 다음 모스펫, 빌트인 모스펫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기아는 스틸 기어로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스틸 기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마모될 수 있어요. 부러지거나 할 수 있고요. CNC 가공 공기역학적
노즐, 그래서 공기역학적에서 에어로다이나믹 뭐 이렇게 썼는데 그냥 노즐입니다. 별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젠2 호법 챔버라 그래서 호법 챔버가 G3 타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타입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런 챔버예요.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없고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맞춰본 바로는 뭐 그렇게 많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호법 맞추기가. 그 다음에 메이플립 정밀 바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메이플립 인사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립 정밀 바렐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산 거의 집탄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집탄성은 나쁘지 않아요. 테스트 해봤을 때. 그리고 사실 근거리에서 쏠 때는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잖아요. 집탄성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재원은 710mm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2590g입니다. 즉 2.5kg, 한 2.6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터리 들어가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근데 3kg보다는 작기 때문에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리 가볍진 않습니다. 장탄수는 120발이고요. 기본적으로 포함된 건 120발짜리 이런 노말 탄창입니다. 그리고 연사 탄창으로는 어떤 그러니까 마루이 호환 또는 VFC 일반 전동건 호환 탄창이면 대부분 맞고요. 일부 중국산이나 일부 대만산 제품 같은 경우 호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사 탄창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반 전동건용 300발 연사 탄창 이런 거 테스트 해봤는데 다 호환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 120발짜리 탄창을 쓰는 게 노말 탄창 쓰는 게 좀 유리하긴 합니다.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게 야간전 때 짤랑거리는 소리도 없고요. 연사 탄창 쓰면 이제 감는 때 태엽 소리라든가 비어있을 때 공간이 비어있을 때 철철철철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옵션들이 굉장히 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런 소모품 있죠.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 이 피스톤인데요. 피스톤도 상대적으로 싸고요.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거하고 동일한 건지는 제가 기어박스 안쪽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얘도 이빨이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개네요. 그래서 요 강화 피스톤 요것도 별도로 팔고 있고요. 강화 기아, 강화 기아도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가 굉장히 싸요. 강화 기아도 싸고 보시면 스틸입니다. 다 스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아쉬운 건 일반 전동건이기 때문에 쐈을 때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씩씩씩씩 이런 느낌이라 물론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오래 게임 뛰다 보면 일반 전동건은 사실 오래전에 아주 물리게 많이 썼거든요.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전동건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게임에서 판넬 게임이 많다. 그래서 난 스키비인데 단발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동건 차세대 전동건에다 전자 트리거를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VFC의 일반 전동건을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더 가격적인 부분 수리 비용이라든가 사용에 있어서 부담감에 있어서는 이걸 하나 더 구매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훌륭한 총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일반인이 집에서 가지고 놀기에 훌륭한 총으로서 추천하기는 그렇고요. 반동이 없는 총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수리비 부분은 또 일반인들한테도 어찌 보면 또 어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모연 대표 소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